오늘 호두 종합검진 하러 왔고요.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냥 검진을 좀 포기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냥 동물병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동물병원 생명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동생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조합 가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궁금하다. 동물생협은 뭘 하는 곳일까? 동물병원으로 협동조합을 만든 케이스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저희가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는 동물병원으로는 세계 최초잖아요. 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동물들도 더 건강하게 함께 돌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비용 때문에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일은 없게끔 문턱이 낮은 동네 1차 병원을 만들자는 네네. 굉장히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호두랑 함께 갔을 때 호두도 존중받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주변에 친구들이 고양이나 강아지랑 같이 사는 친구들이 많고요. 여기 조합원이기도 해요. 친구네 강아지가 우리 동생 대표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대표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후보자 등록을 받고 내가 어떻게 이제 이 조합에 기여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투표를 하는 거죠. 코로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대표 선출을 못했었대요. 그래서 아마 지금 4대 대표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을 텐데요. 참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 조합 가입을 하려면 손이정, 호동씨 이렇게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생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우리 동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조합원이 소유하는 사업체고 조합원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조합원이 만든 병원이고요.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서 비영리 법인으로 저희가 운영해가지고 영리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돈으로 보지 않고 저희 고양이를 어떤 수입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진료, 그 아이에게 진짜 지금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적절한 검사와 그다음에 원장님이 너무 과한 걸 요구하라고 하지 않으셔서 여기서는 왜요? 감기인데 그냥 있으면 나아요. 그 과잉 진료 없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냥 동물도 한 생명체로
대해주시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자주 신뢰하고 오고 있어요. 비용적인 부분은 그냥 리즈너블한 정도인 것 같아요. 보전 바로 들어가실게요. 맞아. 한 번 더. 그러니까 입냄새 그리고 어떤 미용상의 쪽의 스케일링은 권하지 않아요. 진료하시는 과정이랑 초음파 하는 것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사실은 신뢰감을 가지게 됐었던 중요한 이유였고, 의심받지 않고 검사하고 의심받지 않고 수술하고 혹시 바가지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된 게 사실 여기서 일해보면서 처음 수의사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앉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여러 가지 제도나 문화 면으로 조금 아쉬운 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동물 의료는 공공보험도 없고, 그래서 공공보험이 없기 때문에 뭔가 수가를 국가에서 정하고 관리하는 게 더 없는 거죠. 사람 병원에 비해서는. 시장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어서 협동조합 동물병원에서 우리 수가를 만들고 그 수가에 대해서 또 운영 상태에 따라 평가하고 또 다시 정하고 이런 과정을 할 수 있으면 뭔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게 있었고요. 2013년에 만들어져서 창립총회를 하고 생각만으로 병원이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끝까지 추진이 돼서 조합도 설립이 되고 병원까지 이제 개원을 했으니까 그 추진력이라는 게 저는 엄청났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낡은 페인트 여기 테라스에 벗기는 것도 조합원들이 끌로 막 하루 종일 벗겨가지고 사실 조합원의 헌신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준비하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제도적으로 우리를 승인해줘야 되는 주체들에서도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법 검토하거나 이런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이 업계에서조차도 되게 생소한 방식이어서 우리 동생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고, 업계에서 조금 많이 오해도 있고, 그리고 낯선 존재다 보니까 같이 일할 선생님, 같이 결합할 수의사 선생님을 찾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처음 질문한 게 이제 전국에 몇 개 있느냐 그런 거를 이제 여쭸는데 달랑 하나밖에 없고 그 달랑 하나 있는 데가 수의사를 못 구해서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올 생각은 없었고, 여기 이제 원장으로 올 수의사를 이제 그 이사장님하고 같이 구하러 다니다가 좀 여의치 않아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의기투합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초반에 월 1,000만 원씩 적자가 났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빵꾸도 많이 났고, 일단 만들긴 했는데 운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속 가능할까라는 걸 진짜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고, 그때 조합원들 진짜 많이 울었고, 맨날 모여서 어떡하지? 누군가가 이렇게 한 명이 이끌어서 가는 게 아니고 다 그냥 같이 손잡고 갔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저희가 드디어 당기순이익을 내기 시작했을 때, 매년 적자만 내다가 당기순이익을 냈을 때 저희 다 너무 기뻐서 좋아했었고요. 아, 이게 드디어 지속 가능해졌구나. 개원 1주년, 개원 2주년, 개원 3주년 매년 1년을 우리가 지냈어. 우리가 1년을 다음 1년을 또 바라보게 됐어 라면서 내년을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동적이고 그랬던 것 같고요. 저희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되게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많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마중물이 됐습니다. 손희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희정입니다. 네. 굉장히 특별한 곳에 다녀오셨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그냥 사람이 가서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호두가 조합원이 되는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대표도 동물로 뽑고 조합도 이제 조합원도 동물 조합원을 받고 그러면서 정관에도 사람 정관과 동물 정관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 정관에서 정말로 인상 깊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언제나 사람 혼자였었던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은 동물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거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고 동물 정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 왔을 때부터 동물은 함께였다. 동물과 공존을 상상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우리 동생의 그 동물 정관이 좀 놀라운 경험이기는 했습니다. 조합원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동생이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금을 내야 되고요. 5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내고 그리고 매달 이제 10,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출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이 조합에 얼마나 기여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약간 비용을 조절할 수 있는데 정말 1,000만 원까지도 내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생에서는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실제로 병원비가 좀 싸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냐면 건강검진이라든가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시술 그리고 예방의학 차원에서 필요한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은 조합에 가입하면 다른 일반 동물병원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고 의심이 다 있거든요. 왜냐면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딱 정해져 있는 비용이 없는데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내고 있는 건지. 근데 우리 동생이 갈 때는 사실 그 의심을 내려놓고 갔어요. 왜냐하면 의료주가라든가 이런 거를 조합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많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사실은 국가나 제도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어떤 공백들을 공동체가 해결하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 동생을 처음 만들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우리 동생에 오는 분들은 이용 서비스를 돈 내고 낸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이 조합을 같이 운영하고 같이 이끌어간다라는 마음이 더 강해서 내 동물에게 더 큰 경제적 이득을 갖고 오겠다라기보다는 이 친구로부터 확장되는 다른 생명들에게 내가 이렇게 마음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나만 막 우리 새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반려의 삶을 살고 싶은 누군가를 또 지원하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에 살다 보면 기회를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쵸. 남들과 뭘 나눈다는 기회 자체가 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동생 같은 공간이 열리면서 오히려 저는 한 구자, 두 구자 돈을 낸 후에 그런 기회를 선물 받는다는 게 굉장히 고마웠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이 그럼 지점이 몇 개가 있는 걸까요? 지금 2개가 있다고 들었고요. 하나는 청담동에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마포에서 병원 그 건물세를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청담점에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청담점이 굉장히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동생 조합원이신 한 독지가께서 여러분 참 좋은 일 하시는데 내가 청담점을 낼 수 있도록 조합원으로서 좀 활동을 하겠다 해서 이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인테리어까지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담점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본의 논리를 뛰어넘은 나눔을 실천하신 거기도 하죠. 누군가 돈 많이 내면 그 사람한테 이득이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출자를 얼마를 했던,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를 조합에 우리의 자본을 만드는데 돈을 냈던 이익 배당에 가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속한 우리 동생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1,500명의 조합원이 사실 같이 무언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느슨한 동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아니면 우리 병원이 잘 운영되려면 내가 무언가를 더 부담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될지도 고민하면서 우리의 방향과 우리를 같이 고민한다는 그런 자리들이 사실 굉장히 감동적이고 보람된 것 같아요. 2가지 틀이 있는데요. 이제 구조동물, 주로 저희 조합원들이 이제 구조하시는 혹은 길에서 돌보시는 동물들의 이제 의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의료 지원이라고 해서 뭐 경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분들의 이제 반려동물들을 돌봄 관련해서 주로 예방의학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뭐 예를 들어 나이, 계층, 사는 방법, 뭐 직업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좀 시야가 확장이 됐다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네. 제가 40대인데 점점 그 새로운 환경이나 혹은 새로운 멤버를 만나는 일이 의도적으로도 줄어들고 마음 편안하고 더 가고 싶은 곳만 남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동생이고, 그냥 일상에서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진료를 다 같이 받으러 오시는 김에 와서 병원 청소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작물들을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추석 전이나 설 전에는 송편이나 뭐 제사 음식 같은 거를 주고받는다든지. 우리 동생에서 진행하는 소모임에 처음에 들어와서 그 소모임에서 같이 관계가 더 쌓이고 하면서 고양이 돌봄 소모임이라고, 반려인이 출장을 간다거나 피치 못하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 품앗이 돌봄을 해주자고 만든 소모임이 있어요. 사실 집에 사람 초대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서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집에 가서 고양이를 또 돌봐주고 이런, 심지어 이제 여행 가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가야 되니까 그게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내 고양이들의 안전을 좀 맡길 수 있는 누군가들이 생겼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 안도감 같은 게 좀 드는 게 있고요. 공동체,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인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친구들과 같이 한번 모여서 사는 소규모 집단, 아니면 소모임들, 이런 것들까지 공동체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회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내가 또 한편으로는 혼자 풀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그거를 요즘엔 SNS도 많고 하니까요.
그거를 느끼는 다른 사람들과 한번 만나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공동체라는 것이 무조건 24시간 같이 살아야 되거나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층위가 있고 어떤 다양한 사회적인 요구들이나 아니면은 기존 시스템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가치들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모임들이나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드러나는 어떤 갈등과 분열, 또 한편으로는 혐오와 차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다시 공동체의 문제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20대가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세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서로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지고, 그것을 이제 거부하거나 기피하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들이 점점 더 원자화되고 분자화되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를 우리가 현대적으로 다시 생각하면서 새로운 실험들을 하는 것이 특히 젊은 세대들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공동체에 대한 과거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개념을 비우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들을 집어넣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제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 공동체가 유지되었느냐, 유지되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분법적인 어떤 판단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사라지기도 하고, 에너지를 잃기도 하고, 활력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다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공동체가 없어지더라도 그 흔적이나 자취는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당대의 모순이나 위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실험들이나 실천을 한 그 흔적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런 흔적들을 잘 연구할수록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지점들을 생각해 보고, 그 문제 지점들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해답을 같이 찾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여러 공동체의 논의를 통해서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요? 저 수의사인데요. 안전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지켜주겠다, 지켜주리라. 서로가 나도 이렇게 발뺌하지 않고, 또 나도 발뺌을 당하지 않고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공동체의 근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게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럼 누구나 공기 속에 놓여 있듯이 공동체 안에 있고, 그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있고, 지금 있는 공기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드는 공기를 찾아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도 있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 저런 가치를 또 찾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좀 샘플이 많으면 그런 걸 추구하고 살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좀 뭔가 기본이 만들어주는 사회가 저는 좀 제가 꿈꾸는 사회일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아마 다 정의하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서로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해요. 서로 무언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때마다 100점짜리 답은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려는 것 자체가 늘 감동인 것 같아요.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